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전교 1등이라는 말은 대부분 의과대학이나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 이 나라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재들이 대학 대신 상업고등학교를 선택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성적을 갖고도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상고의 문을 두드렸던 소년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명문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동생들을 공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펜 대신 주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실무 능력과 성실함으로 대한민국 금융과 산업 현장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는 단순한 직업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바꾸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상고 신화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업교육의 역사는 조선 말 개화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 국권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각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식 회계와 부기, 상업교육을 통해 산업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이른바 실업구국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895년 부산에서는 박기종 등 지역의 선각자들이 힘을 모아 개성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훗날 부산상업고등학교의 뿌리가 됩니다. 1899년에는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실업학교인 관립상공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에 설린 인터넷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10년에는 서울 수화동의 공립수화동 실업보습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가 오늘날 덕수고등학교의 시작입니다. 북과 유교 경전 대신 서양식 회계와 경제를 배우기 시작한 젊은이들. 그들의 공부는 단순한 직업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스스로 일으키기 위한 경제적 자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사람뿐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전국의 명문 상업고등학교는 수많은 인재들의 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지역 최상위권 학생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상고를 선택했습니다. 명문 인문계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을 갖고도 하루라도 빨리 취업해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상고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덕수상고와 경기상고, 선린상고, 부산상고, 대구상고와 광주상고 같은 명문상고에는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졸업을 앞두면 은행과 금융기관 인사 담당자들이 학교를 찾아와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은행과 농협, 금융기관에서도 상고 졸업생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산과 암산, 그리고 부기 경진대회는 오늘날의 수능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익혔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주경야도 끝에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은행 말단 행원에서 시작해 금융그룹 회장이 된 진옥동, 윤종규, 함영주. 이들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당시 상업고등학교가 제공했던 사회적 사다리 위에서 가능했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산업구조는 바뀌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상업고등학교라는 이름도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일반고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고가 남긴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밤늦도록 주판을 튕기던 학생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미뤘던 형과 누나들, 그들의 땀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상장기업 임원들의 학력과 경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임원진을 보면 대부분 유명 대학 출신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으로 임원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덕수상고와 경기상고, 부산상고, 선린상고 같은 명문상고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 뒤늦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사회에 나설 때 가진 것은 상고 졸업장과 실력이었습니다. 그 실력 하나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오래전 군 복무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와 동갑이던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경기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다니다 입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기상고도 좋은 학교였지만 덕수상고와 선린상고는 한 단계 더 높은 명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진학반 학생들은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어렵지 않게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명문상고들은 뛰어난 학업 수준과 높은 취업률을 함께 갖춘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대신 여상으로 진학해 가족을 도왔던 누나와 여동생, 혹은 친구 한 사람쯤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두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한쪽에는 가난과 배고픔을 몸소 견디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성장의 둔화와 좁아진 기회,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시대가 달랐기에 서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이해할 때 과거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채널은 두 세대가 서로의 삶과 시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은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상업고등학교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명문상고들과 그곳에서 꿈을 키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보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요. 이제 당신